강대규 변호사님도 이제 국회 출입한 경험 있으실까요? 그때 몸싸움을 많이 해서 대기죠. 고무링을 낀 다음에 전투화를 갈아 신어요. 2층, 3층 좌로, 1층, 8층 우로. 강원도 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봐야 뭐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형 뉴딜 사업 또는 경제 관련 분야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특히 뭐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여야 대립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공조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 런칭식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1년이 다 돼야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예산안을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해서 이제 모든 사업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실 조금 이제 대립이 있으셨어요. 본인들이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원순영 선배님과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두 분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대대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좋습니다. 예. 그게 단가. 예. 네, 지금 뭐 강대규 변호사님도 이제 국회 입성을 꿈꾸시는 분으로서 꿈나무죠. 네, 국회 출입한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 국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2009년, 10년, 11년 뭐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때는 뭐 어떤 시절이었냐면 지금은 국회 출입증으로 다 의원실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에는 열쇠였어요. 그 열쇠 시절에 제가 그 1층에서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뭐 또 퇴근하고 이런 시절이었고 그 최근에도 그 제가 뭐 당직이나 보직 맡고 있는 게 있어서 회의차 한 달에 두세 번은 가고요. 또 국회 동기 모임이 있어요. 저 보좌관 동기들? 예, 모임 있는데 여야 가릴 거 없이 그 모임이 그렇게 재밌고 정보에 바다고 허심탄회하게 아니, 보좌관들끼리는 뭐 자기가 이제 뭐랄까 소속돼 있는 의원실이 있으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의견이 서로 다를 텐데 어떠세요? 직장인이잖아요. 생계형 직장인. 모든 의견은 퇴근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가 길어져 안 길어져 이런 정보 주고 받으면서 너는 뭐 발언을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자료 맞냐? 뭐 질의서 어디까지 넘어갔냐? 퇴근 빨리 하자. 이런 걸로 종결되고요. 뭐 이념적으로 크게 대립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나이가 이제 젊은 보좌진들은 우리 당의 문제나 우리 의원실, 우리 상임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로 제보도 많이 합니다. 방에 이제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한쪽에 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당에서 문제가 5건이 있다. 유사 문제가. 너네 당도 있냐 그러면 저희도 있어. 균형 맞추자 해서 3건 제보해가지고 뭐 박스 기사 나가게 뭐 하던가 기획 기사 나가게. 약간 기자들하고 비슷한 느낌도 나네요. 예. 워낙 오래돼서 카톡이라는 게 생기자마자 생긴 방이거든요. 예. 아니 그럼 전에 왜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감 전날에 그 신민아 의원과 이정재 보좌관이 새벽에 영화관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날밤 새야 되는. 네, 집도 못 가요. 집에도 못 네. 가고. 지금 예산안 이 시즌에도 사실 집에도 못 가고. 지금은 예산안 원래 통과 시기가 12월 2일까지인데 저는 제가 있었던 2009년, 10년은 그 크리스마스던 그 제야의 종소리 12월 31일 그 종소리를 다 국회에서 들었거든요. 네, 다 밤새서. 네. 그게 사실 밤새는 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는 다 끝냈는데 그때 몸싸움을 많이 해서 대기죠. 네, 대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몸싸움을 많이 안 해서 다행인데 18대 국회가 폭력 국회라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네. 그때는 정말 뭐 방송에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각 방에 몇 명 착출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덩치 문자가 좋으신 오면, 분들은 네. 일선에 그러면 거기에 진짜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선배 보좌진들은 고무링을 낀 다음에 전투화를 갈아 신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치 사항이 양쪽 당이 다 대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 더 다수당이고 뭐 민주당이 소수당인데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층별로 앉으세요. 그래서 2층부터 9층까지 쫙 앉아요. 삼국지처럼. 저희도 이제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부 진영을 막. 네. 자, 작전 짭니다. 이래서 막 2층, 3층 좌로 이러면 좌로 가요. 뭐 7층, 8층 우로 가요. 그러면 민주당 그분들이 팔짱 끼고 있다가 온다 하다가 가로지는 거예요. 그때 뭐 4, 5층 투입 이러면 투입해서
맞고 뭐 의원 누구 들어가래 누구 들어 한 명씩 입당시키고 중세 시대의 하나님 싸움을 반지의 제왕 싸움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한참 터졌던 게 그 연평도 뭐 보온병 뭐 안정수 대표 때인가? 그 네. 민주당 분들이 이제 보온병 저희도 약간 힘 빠져서 다시 정렬을 갈아담고 약간 안 좋은 시절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네. 새로운 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선배님 이제 강원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중앙 정치권의 좀 따끈한 소식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짧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중앙 정치권 최대 이슈가 뭘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거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회의를 가도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요거는 조금 한동안은 요 이슈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좀 유상범 그 초선인데도 네네.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국회 본회의가 거의 상임위원회가 거의 실시간 중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유튜브 네,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여당 쪽에서는 송기현 의원. 네. 물론 이제 송기현 의원이 지금 그 여당 간사를 했다가 지금은 백혜련 의원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 보면 김도부 의원이 간사긴 한데 유상범 의원이 아무래도 검사장 출신이라서 검찰 내부 문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자주 등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취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풀기재단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임위 회의장은 또 그 배석해야 되는 그 네. 직원분들이나 보좌진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 제한이 더 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취재를 하는데 사실 유상범 의원이나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큰 이슈의 중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실제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다만 아쉬운 건 네. 이제 너무 이제 중앙 이슈에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조금 부각이 안 돼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네.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 검찰개혁 문제에서 유상범 의원님은 검사장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고 네. 그 원래 검찰개혁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철규 의원이 동해 삼척 그 태백정선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화두에 뛰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산자의 위원으로서 그 지역 현안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기관 간의 어떤 지금 이제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어떤 그 자기 출신의 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현안에 하는 거는 물밑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송기현 의원이나 이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조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뭐 이렇게 목소리들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국회 예결위에서 이슈가 됐던 좀 현안들 뭐 한국판 뉴딜의 강원도 사업들도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정부마다 네. 예산 편성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뉴딜이에요. 뉴딜. 네, 네. 뉴딜인데 이제 모든 사업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 가다 보면은 예산 따기도 쉽고요. 네, 네.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예산에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뉴딜이라는 게 붙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 북부 사원이 이제 추진이 네. 되는데 그 예산의 편성이 정부 안에 돼 있었어요. 600억 정도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뉴딜을 놓고선 여야 간 이견이 있잖아요. 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국민의힘 쪽에서 네. 뉴딜 예산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50% 삭감한다. 이런 이제 내부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해북부선 예산이 잠깐 한 몇 시간 삭감이 됐었던 적이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신 권성동 네.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이제 설명을 잘 해서 다시 원상 복구가 됐는데 이제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또 동해 삼척부터 강릉, 속초, 고성, 양양이 다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큰일 날 뻔. 조금 당혹스러워요. 네, 같은 당 소속 네. 의원들 지역구 사업이고 한데 이제 어쨌든 중앙에서는 세세하게는 잘 모르기 예.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해프닝 정도로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뉴딜 예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좀 심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얼마나 손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원도 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도내 현안이 최문순 도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야의 온도차가 어떤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최문순 지사가 이제 후반기 지금 이제 뭐 임기가 그래봐야 뭐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선 마지막 이제 임기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을 네. 강원형 뉴딜 사업 또는 경제 관련 분야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도 보면 뭐 일반적인 행사나 뭐 이런 쪽에 참가를 하기보다는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또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고 강원형 뉴딜 사업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동해안의 액화 수소 네. 규제자의 특구 또 그다음에 춘천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또 행성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 요 3가지의 전체적인 강원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 또는 예산 배정 뭐 이런 것들에 아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머지 현안들은 그대로 좀 남아 있죠. 사실 이 주요 추진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따내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여야 온도차가 약간 그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강원도엔 여야가 없다는 그런 정신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네. K뉴즈 관련 다 삭감해라 중앙당 지침이긴 하지만 강원도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예산은 받자 하는 그런 기조여가지고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여담으로 우리가 취재 뒷이야기인데 취재 앞이야기 약간 취재를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면 예. 작년 12월 6일에 그러니까 예. 작년 딱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에 최문순 지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복합 문화 타운 조성 사업 런칭식에 참여를 했어요. 네. 강원도와 중국 인민일보 등 글로벌 코어로 뭐 예. 5개 기관이 사업 설명회를 갖고 예.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내용이 춘천, 홍천 관광 단지에 중국 복합 문화타운을 조성하겠다. 네. 중국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1년이 다 돼야 가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예산안을 좀 살펴봤는데 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해서 물론 그 민간 투자를 뭐 대대적으로 받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최기영 기자에게 토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강원 도내 국회의원들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좀 네.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여야 대립 없이 잘 진행이 예. 되고 공조하고 있다.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춘천에 이제 갑 지역에 민주당 허영 의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을 지역에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이죠. 네. 네, 한기호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네. 사실 이제 그 두 분의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사실 조금 이제 대립이 있으셨어요. 네. 의견 차가 좀 있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수열 에너지 관련해서 토론회를 이제 같이 하시면서 어떤 이제 춘천 지역의 발전에 이제 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워낙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예. 현안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공조하는 모습은 뭐 당연히 보여주셔야 되는 근데 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성과가 나면 다 내 덕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성과가 잘 나지 않으면은 남 탓인 거죠. 그래서 뭐 뭔가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건 뭐 여야 의원하고 상관없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같은 당 소속이 아닌데 강원도지사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김진선 지사, 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최문순 지사가 그랬죠. 그러니까 야당 도지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정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지 기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도 그런 걸 짜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저는 네. 그 이 보기 좋은 모습을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이게 행사장에서 같이 만나셔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시고 격려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의전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의전을 여당 우선인지 아니면 다선이 우선인지 이게 사실 같은 당내 행사면 무조건 다선이 우선입니다. 먼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다선 의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소개하다가 다선 의원 먼저 소개하고 또 이 사람 소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아니, 궁금해서 제가. 그러니까 뭐 한기호 의원이 허영 의원님 두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다 순으로 하면 뭐 한기호 의원이 먼저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둘 다 희으시네요.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토론의 준비를 네. 그 주간을 허영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영 의원이 아마 개회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기호 의원이 이제 발언을 인사말을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듭니다. 네. 네. 이것도 별로 그다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것 외에도 뭐 강원랜드 폐특법 이슈도 지금 도내 예.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네. 문제잖아요. 지금 폐특법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구 의원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폐특법은 사실 강원도의 1번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철규 의원이 그 산자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법안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심사라기보다는 법안을 어떤 순서대로 심사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간사들이 네. 보통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면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또 네, 이제 네. 논의를 해서 그래서, 결정하죠. 네, 위원장이 이제 뭐 거부하면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특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법안 소위가 한 4차례 정도 열렸는데 모두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이제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네.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산자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폐특법 연장 또는 상시화에 대한 공감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잖아요. 네네네. 폐특법 관련해서 우리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효를 없애자, 그러니까 상시화하자는 법안이 있고, 뭐 한 번 더 연장을 하자는 법안이 있고 이렇게 갈리나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효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폐광기금의 그 납부 비율을 이제 지금 현행 25%인데 네. 그거를 30에서 35%로 올리자. 매출액하고 이익금하고 그거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법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폐광기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 이제 기금 비율 상향 조정이 어렵다면 그 지금 이익금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개정안 제출된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원래 동해 삼척 의원이었다가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태백 정선구까지 지역구가 포함되었잖아요. 네. 재선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태백 정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4년 임기 중에 전반기 2년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후반기 2년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철규 의원은 전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폐특법 그 태백 정선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산자위인데 산자위의 그 민주당 송갑석 의원 네네. 광주 서구갑인데 이 산자위 민주당 간사도 이 폐특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철규 의원의 정무력이 발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뜬금없이. 너무 또 홍보했나요? 기존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삼척의 도계 지역 같은 경우도 이 폐광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태백하고 정선까지 포함이 됐지만 기존부터도 뭐 계속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 줄평 한 정리를 줄평? 네, 도내 이제 주요 현안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한 줄평을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대규 변호사부터 네, 가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저거 보고 한 줄평? 아니요. 그냥 이렇게. 카메라 보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예, 한 줄평 하겠습니다. 한 줄평은 강원도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네. 한 줄평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현안 앞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보여주시길.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일반 기업에서는 영업 관련된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치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 수치로 말하라. 야. 저는 그냥 표어식으로 네. 네.
나라 사랑, 고향 사랑.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